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변화, 반성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과연 과거와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전망이 엇갈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내년 총선을 집권당이 압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압승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변해야 된다. 내지는 김기현 대표로서는 내년 총선 못 치른다. 그러려면 빨리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뀐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뀐 부분을 국민들이 평가해 줘서 표를 찍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한 부정평가가 현재 7, 8% 한국갤럽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가 있는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 하는 거는 아마 지금 용산 대통령실도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근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본인이 직접 얘기했다고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설명한 겁니다. 13일에 참모진들에게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죠.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단어는 교훈, 차분, 변화 세 가지 키워드다. 근데 차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걸로 봐서는 당장 무슨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기 쉽지 않을 거다. 제가 이런 요지로 아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그리고 17일, 엊그제죠.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합위원회의 제안이 얼마나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통합위원회의 제안을 정책화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반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선거 결과를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 또 이렇게 약간은 경강부회식으로 해석하는 이 평론가들은 대개 약간은 친국민의힘 성향을 띤 평론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또 참모진한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 또 있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설명이 있었죠. 자, 근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전 비대위원이죠. 김병민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고요. 이준석계라고 하는 천하람 변호사 그런 얘기를 국민 앞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참모진들한테 했다는 얘기,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서 했다는 얘기, 이렇지 직접 국민 앞에서는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 앞에서 해라. 이런 주문인 셈이죠. 약간 이제 더 삐딱하게 보는 MBC 같은 데는 이렇게 인적 쇄신에는 선긋기 이런 식으로 또 보도를 했습니다. 인적 쇄신은 안 하겠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 이제 인터넷 매체 같은 데는 윤 대통령 태세 전환, 말뿐인 국민 통합.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과연 혁신, 쇄신, 변화, 환골탈태, 뼈를 깎는 심정의 전환 이런 얘기들은 선거에서 크게 지고 난 물론 강서구청장 선거가 엄청 큰 건 아니죠. 거기에서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5%포인트 정도 졌다면
다 뭐 그럴 수 있다. 뭐 선거에서 뭐 지고 이기는 거. 더군다나 강서구가 뭐 지금 국민의힘에 뭐 유리한 지역도 아니고. 근데 무려 17%포인트 이상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강서구에서 원래는 한 2, 3%포인트 정도 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과거의 예를 보면. 근데 17%포인트를 졌다는 것은 아무리 뭐 이것저것 변명을 하려고 해도 지금 그만큼 그 민심이 좋지 않다. 특히 수도권의 민심이 좋지 않다. 뭐 이거에 아주 뚜렷한 증거거든요. 반론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 민심 그렇지 않아. 그럼 그렇지 않은 근거는 뭐죠? 선거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럼 내년 총선은 지금 5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5개월에 한 20일 남았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거진 쪽에서는 늘 뭐 혁신, 쇄신, 황골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에 8일이 지난 지금까지 이런저런 참모들하고 또는 통합이 만찬 이런 데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참모들 사이에서 또 나오는 여러 가지의 변화 조짐이라는 게 뭐 민생으로 국정 기조를 좀 바꾸고, 뭐 현장 소통, 당정 소통, 뭐 타운홀 미팅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각가지 거의 백가쟁명식의 아이디어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뭐 이런 것들 뭐 다 뭐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념 논쟁 뭐 이런 것도 앞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이념 논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반국가 세력 언급, 야당을 뭐 반국가 세력인 것처럼 언급한 대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니 지금 뭐 국민들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데 지금 뭐 야당이 반국가 세력이고 뭐 어쩌고 하니까 척결하자, 뭐 이런 게 도대체 그 흐름에 맞냐, 뭐 이제 이런 일부 국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이제 잠재워야 된다. 뭐 다 맞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온갖 아이디어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왜 형 하나 변한 게 없습니다. 집권당 우선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가 되고 있죠. 국민들이 변화를 실감할까요, 과연? 정부, 대통령실 아무런 개편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각 아무런 개편 없습니다. 선거 전과 후에 적어도 외형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말은 조금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국민들 앞에 직접 얘기한 건 아닙니다. 참모들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그냥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기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반성한 건 맞아? 이런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제기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도 알 수가 없죠. 진짜 반성한 건 맞는 건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반성을 했다는 걸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기자들이 어떻게 알까요?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말 이외에 행동을 보여줘야죠. 근데 행동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앞으로 뭐 야당을 반국가 단체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겠다 계열, 뭘 안 하겠다 계열,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 한 열흘쯤 지나서 요새는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얘기 안 하네? 라는 걸 설령 일반 국민들이 인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다시 윤 대통령을 지지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연결되지는 않는다. 저희들의 경험으로 볼 때 안 하는 거 가지고는. 그거보다는 변화를 또는 혁신, 쇄신을 국민들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뭘 안 한다는 이런 얘기보다는 뭘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포지티브한 액션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가 되고 뭐 혁신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혁신위는 이재명 대표가 만들었던 김은경 혁신위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만드는 혁신위가
김기현 대표 체제를 못 건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빠르면 이번 주말 뭐 얘기도 나오던데 못 건드리겠죠? 그러면 이 혁신위가 더군다나 용산 대통령실 못 건드리겠죠,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만든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못 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뚜렷하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은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이재명 대표 체제가 뭐 못 건드려야 될 대상이야? 혁신은 진짜 거기서부터 있어야 되는 거야.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김연경 혁신위원회는 딱 선을 그어놓고 이재명 대표 체제 또는 친명도 못 건드리고 이쪽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좌초된 것이다. 그럼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혁신위원회는 김기현 대표 체제 못 건드리고 용산 대통령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없죠, 당연히.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없습니다. 자, 역대 비대위, 혁신위 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성공한 것 꼽으라면 딱 두 개입니다. 2011년 말부터 시작된 박근혜 비대위, 2016년에 있었던 김종인 비대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비대위원회는 왜 성공했을까? 자, 박근혜 비대위는 대선을 앞두고 있었고 김종인 비대위는 총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 절체절명의 위기, 그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부분.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것, 바로 박근혜 비대위의 경우에는 그때까지 한나라당이 금기시해온 단어나 철학이 있었죠. 경제민주화입니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물론 김종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뭐 꼭 그 한나라당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죠. 뭐 고향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면 철학이나. 그런데 그런 의외의 인물을 모셔와서 그 사람의 철학인 경제민주화를, 저는 아직도 경제민주화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제민주화라는 걸로 일종의 마케팅을 한 겁니다. 아니 한나라당에서 경제민주화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변화죠. 이게 국민들이 느낀 한나라당의 변화입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브랜드를, 또는 남의 정당의 브랜드를 선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나라당이 과거 그 뭐 꼴통 같은 뭐 이런 부분은 확실히 변할 것 같네? 이렇게 된 거니까 성공했고, 김종인 비대위 처음에는 뭐 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더군다나 이건 총선 앞두고 있었죠. 딱 공천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이해찬, 정청래 공천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거는. 민주당, 우리 일반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주당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로부터 변화를 체감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런 정도, 이 두 비대위의 공통점, 그러니까 간략하게 얘기하면 선거 앞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그 다음에 금기를 깼다. 이거거든요. 자, 지금 여권의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미 타이밍을 한 차례 놓쳤다고 봅니다. 지금 벌써 8일 지났죠.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차피 8일이니까 실기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콘텐츠, 내용을 가지고 보여줘야 되죠. 내용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변화했다고 주장을 해도 국민들이 아니야, 너희는 안 변했어. 그러면 안 변한 겁니다, 그거는. 여론도 안 움직이고요. 국민들이 변했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그럼 느끼도록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단기간에 뭐 내년 총선에 뭐 대거 물갈이가 능사가 아닙니다. 당선이 돼야 되는 거죠.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이나 비서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대거 출마시켜서 국민의힘 물갈이 했다. 물론 영남에 물갈이 하면 되겠죠. 그 사람들이 당선되겠죠. 근데 수도권에 그 사람들 대거 진출했는데 만약에 하나도 당선 안 됐다. 그럼 그 물갈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모습이라는 거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중간 지대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변했구나라고 느끼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시간이 맞아야 되고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콘텐츠도 맞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타이밍은 제가 보기엔 이미 지났습니다. 못 맞췄죠? 8일이나 지났고 이제 콘텐츠의 문제인데 콘텐츠도 뭔가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거를 안 하겠다. 이거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걸 일반 국민들이 변화로 잘 안 받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제일 쉬운 게 인물의 교체죠. 인물의 교체. 그러면 국민들이 변화를 빨리 느낍니다. 그런 게 저는 정치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김기현 체제를 계속 유지해가면서 무슨 차분하게 변화를 모색한다? 그거는 아마 그럴 경우에 변화로 국민들이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뭐 반성 뭐 이런 거 뭐 다 좋지만 거기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반성이나 변화나 쇄신이나 혁신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된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저한테 재원을 하라면 저는 그게 인물의 교체라고 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뭐 김기현 대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가장 효과적인 거는 인물의 교체다. 그랬을 때 변화를 실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 뭐 혁신위원회는 뭐 뚜렷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그 인물을 어떤 식으로 바꿔서 국민들한테 변화를 느끼게 할 것인가. 이게 요체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